오늘 리뷰는 굉장히 개인적인 리뷰가 될 것 같아요. 되게 영화가 저를 감정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일단 조커 1에 대한 제 감상평을 간단히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조커 1은 별점 5개짜리 영화입니다. 인생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극급인 영화이고요. 저한테 있어선 마스터피스, 명작 오브 명작. 단순히 뭐 영화적, 연출적 이런 요소들도 미친 듯이 훌륭하지만 조커라는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재해석했다는 점, 그리고 조커 1을 보던 당시에 저는 엄청난 희열과 위로는 아닌가? 여튼 엄청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별점 5개짜리 영화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조커2 엔딩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후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진짜 엄청 간단하거든요. 1편에서 아서가 조커가 되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아서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아서의 변호사는 아서에게 조커라는 당신의 또 다른 자아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하자. 아서가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조커가 살인을 저지른 거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사형 선고는 면하자. 이런 스탠스고, 반대편 검사 측에서는 맞다, 검사 역할로 하비덴트가 나오더라고요. 요때 살짝 소름. DC 코믹스 좋아하는 입장에서 또 살짝 두근했어요. 물론 이번 작품에서 투페이스로 변모할 거라는 기대는 당연히 안 했지만, 여튼 반대편 검사 측 입장은 조커라는 만들어낸 자아가 아니라 그냥 아서 당신이 죽인 거잖아. 그냥 당신이 살인자다.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 요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아서는 감옥 옆 병동에서 리라는 약칭의 한 여자 할리 퀸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할리는 조커의 엄청난 광팬이에요. 조커 1의 이야기가 이 영화 안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졌었나봐요. 아무래도 라이브에서 유명 MC를 죽였으니까 파장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화가 되었나봐요. 근데 할리는 이 영화를 20번 봤을 정도로 광팬이고, 아서는 처음 느껴보는 이성의 관심에 할리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아서가 감옥에서는 할리와의 사랑을, 재판장에서는 1편 속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재판받는 과정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끝. 줄거리는 진짜 간단해요. 감독님 토드 필립스 얼굴 보니까 또 복잡한 심경이 드는데, 한때 제가 병맛 코미디 영화에 좀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예스맨 아니면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웰메이드 코미디 영화 말고 훨씬 더 저급하고 원초적인 병맛 코미디 영화 있잖아요. 무서운 영화 시리즈 같은 병맛 패러디 영화 이런 장르들. 한참 그 시절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 하나가 행오버 시리즈. 이 시리즈 진짜 깔깔대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 행오버 3부작의 감독님이시고, 그렇게 병맛 코미디 영화 전문 감독으로 입지를 굳히시나 했는데, 갑자기 조커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작을 연출하면서 평가가 그냥 180도 뒤바뀐 영화 감독님이죠. 진심으로 앞으로 무슨 영화 연출하실지 진짜 궁금합니다. 호아킨 피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좀 놀랐던 게 이번 영화 호아킨 피닉스 1편에서도 진짜 파격적으로 살을 빼가지고 완전 깡마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2편에서는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무슨 말랐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뼈밖에 안 남아서 툭 치면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파 보여. 영화 속에서 아서가 그 감옥 간부한테 고마워 친구 땡스 팔 이러면서 등을 한번 토닥이는 장면이 있는데, 간부가 아니 이게 죄수놈이 미쳤나 이러면서 아서를 팍 때리거든요. 그때 진짜 아서 부러지는 줄 알았어. 나 진짜 부셔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냘퍼. 이 외형이 너무 말랐어요. 하여튼 이번에도 호아킨 피닉스가 엄청 살을 뺀 것 같다. 그리고 할리 퀸젤 역의 레이디 가가. 아마 몇몇 팬분들은 갑자기 왜 레이디 가가가 캐스팅되었지 할 수도 있는데, 영화 팬들 사이에선 이미 그 스타이즈 본이라는 영화로 연기력을 한 차례 입증받았던 상태여서 대체적으로 당시에 연기력이 걱정된다 이런 여론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연기력은 솔직히 영화 팬들 아무도 걱정 안 했고, 외모가 우리가 흔히 아는 할리 퀸과는 괴리가 있다 보니까 외모가 좀 안 어울리지 않나? 라는 여론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조차도 포스터 그리고 영화 예고편 티저 나오니까 어울리네?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와 뭔가 결이 비슷하다 이런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마고로비보다 레이디 가가 할리퀸이 이번 영화에서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마고로비가 이번 영화에 나오면 너무 영화의 그 질감이랑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간수 역할로 그 해리포터의 매드아이 무디 연기하신 배우분이 나옵니다. 그 등장 진짜 0.5초 만에 목소리만 듣고 바로 엘러스터 무디다 눈치챘거든요. 누가 봐도 매드아이 목소리. 다른 해리포터 배우분들은 최근 영화에 등장하면 너무 나이 많이 드셨다 이러면서 세월의 흐름 체감되고 약간 먹먹해지는데, 우리 매드아이 선생님은 불의 잔에서 워낙 노숙자처럼 나와서였는지 이번 영화에서 오히려 더 멀끔해지셨던데? 여튼 반가웠습니다.
일단 좋았던 점, 연출과 영상미. 이거는 진짜 아무리 조커 폴리아데 재미없게 봤다는 사람들도 이거는 인정할 것 같은데, 연출이랑 영상미는 진짜 좋아요. 물론 뭐 제가 영화 연출, 뭐 카메라 구도 이런 거에 대해 깊이 공부한 적도 없고 이런 영화 연출적 식견이 매우 짧지만, 오히려 그래서 카메라 구도나 영화 속 사물 배치, 뭐 이런 미장센들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와, 영화 속 장면들, 이 장면 속 구성들 이런 게 너무 아름답다, 좀 있어 보인다, 소위 그냥 때깔이 좋다? 라는 느낌을 영화가 저한테 전달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와닿았다는 뜻이니까. 뭐 예시를 들자면, 우선 첫 장면에서 이제 간수가 아서 면도를 해주는데 면도를 대충 해가지고 아서 입가에 탁 상처가 나면서 피 한 방울이 아서 입 밑으로 주르륵 흐르면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근데 1편에서 영화 시작되었을 때 아서가 거울을 바라보다가 그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렸던 장면이 있었는데, 마치 그 장면이 연상되면서 시작부터 되게 씁쓸하면서도 아름다운 연출로 시작하는구나 생각했고요. 그 이후에 이 장면, 지금 사진 속 장면인데, 아서가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밖에 비가 와서 아서를 둘러싼 간수들은 우산을 쓰고 아서 혼자만 우산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 우산이 이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형형색색, 마치 그 전편에서 머레이의 TV쇼 속 커튼처럼 형형색색인데, 옆이나 뒤에서 보면 이 우산이 검은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산은 검은색인데 아서 혼자만 이 우산을 형형색색의 우산으로 보는 거죠. 그게 마치 아서가 망상과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그 한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일 영상미에 그 감탄했던 장면은 예고편에도 나왔던 장면인데, 이건 진짜 좀 보여주고 싶네.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게 제일 제가 이 영상미에 감탄했던 장면인데, 예고편에도 나왔던 할리가 아서와의 그 면회 시간에 유리창에 립스틱으로 이 스마일을 딱 그려주는데, 아서가 그 자신의 얼굴을 그 스마일에 맞춰서 씩 웃는 장면. 이 장면은 진짜 영화 예고편에서도 지렸지만 영화 속에서도 그냥 진짜 개잘 만들었어. 이 장면은 그냥 이거 진짜 너무 그 시네마야. This is cinema. 진짜 영상미에 감격. 너무 잘 만들었어. 이 장면은 진짜 어떻게 하면 이런 연출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 외에도 뭐 아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문에 있는 조그만한 사각형 창문으로 아서를 비춰줘서 아서의 답답한 심경을 표현한다거나, 뭐 이런 영상미 있는 장면들이 뭐 연출 요소, 구도 이런 거를 모르는 일반 관객인 제가 봐도 무의식적으로 되게 아름답고 묵직하게 느껴졌달까? 어떻게 하면 이제 같은 장면이라도 최대한 영화의 주제나 등장인물의 심경을 구도적으로 좀 더 적절하게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감독의 고민의 흔적들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순수하게 좋았던 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바로 호불호 갈렸던 점으로 넘어가 보자면, 뮤지컬. 우선 제가 이 영화를 좀 늦게 봤다 보니까 이 뮤지컬 부분은 제가 좀 수혜를 받은 거 아닌가. 왜냐면 댓글이나 관객들 반응에서 노래가 너무 길어요, 노래가 너무 많아요, 노래 때문에 영화 집중이 안 돼요, 노래 좀 그만해, 이런 평을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야 되나? 일종의 예방접종을 맞고 이 뮤지컬 파트를 관람해서인지 저는 딱히 노래가 길거나 많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제가 노래가 너무 길다, 많다 등의 댓글 들로 예방접종을 맞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이런 정보를 모르고 영화관에서 봤으면 저도 똑같이 아니 노래가 왜 이렇게 많아 이랬을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뮤지컬 장면들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영화 속 뮤지컬 요소들이 플러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이너스도 아니었거든요. 영화 속 이 뮤지컬 장면들이 아서의 망상 혹은 아서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들을 시각화한 거잖아요. 뭐 아서가 할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니까 이후 장면에서 처음으로 나를 찾는 사람이 나타났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막 이런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반대로 후에 할리가 자신도 아서처럼 같은 동네, 가난한 동네 출신이고 뭐 아버지 없이 자랐다 이랬는데, 이 사실이 변호사를 통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뮤지컬 무대가 등장하고 아서와 할리가 노래를 부르다 할리가 갑자기 아서의 배에 총을 팡 쏘는 거, 아서가 할리에게 느낀 배신감을 이 뮤지컬이라는 장치로 시각화하는 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또 후에 아서가 배에 칼이 찔리는 것에 대한 복선이 되기도 하고, 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서의 감정이나 머릿속 일어나는 생각들을 뮤지컬을 이용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좋긴 했는데, 굳이 또 꼭 뮤지컬로 표현했어야만 했나?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1편에서는 뮤지컬적인 요소가 딱히 없었는데 우리는 아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이입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1편처럼 일반적인 영화로 만들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뮤지컬 장면들이 마이너스로 작용되는 지점도 확실히 있었던 게,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장면에서 갑자기 화면이 뚝 끊기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맥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 텐션을 쭉
유지하면서 영화 후반부까지 달리고 싶은데 노래가 나오니까 힘이 쫙 빠지는 게 좀 별로였어요. 그리고 노래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힙합 외의 장르를 딱히 안 좋아해서 노래가 별로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노래가 별로인 건지 이건 잘 모르겠다. 애초에 내가 선호하는 음악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할리가 면회실에서 아서한테 불러줬던 노래 Close to You, 이거는 원래 알고 있던 노래여서 그런지 이 노래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별개로 영화 후반부에 아서가 할리한테 노래 좀 그만해 라고 하는 거, 이건 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 뮤지컬이 아서의 감정을 보여주는 장치로 쓰일 때도 있었지만 아서의 그 망상을 뮤지컬로 풀어낼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막 주위 죄수들이랑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가 끝나자 화면이 뚝 끊기고 전 장면으로 돌아가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또 뭐 재판장에서 분노에 찬 아서가 판사를 뭐 둔기로 내려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망상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런 뮤지컬 장면들로 아서의 망상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많았는데 그 망상이 곧 조커잖아요. 즉 노래가 곧 조커다 보니까 영화 끝에 아서는 이제 조커는 사실 없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이제 아서로서 할리 앞에 선 건데, 할리가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 좀 그만해, 조커가 아닌 아서로서의 나를 봐달라, 노래 그만하자, 이제 망상 그만하자, 이거를 의미하는 대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사 하나 때문에 혹시 뮤지컬 요소를 넣은 건가 싶을 정도로 저는 그 비유적인 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뭐가 됐든 뮤지컬 장면들 때문에 영화의 긴장감이 너무 뚝뚝 끊긴 게 많다 보니 왜 뮤지컬로 만들었는지 알겠고 이해가 가면서도 동시에 꼭 그랬어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리퀸, 영화 속에서는 리라고 불리지만 저는 그냥 할리라고 할게요. 입에 그게 좀 더 붙어서. 이 할리도 되게 호불호가 개인적으로 갈렸는데 두 갈식으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호였던 점, 그러니까 좋았던 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리퀸과 조커의 관계가 아니라 이 둘의 관계를 정반대로 재해석한 게 신선했다, 신박했다. 그리고 할리가 관객들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조커를 원하지 아서는 원하지 않는 이 관객들, 대중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한 게 좋았다. 불호였던 점, 싫었던 점은 그냥 인간적으로 싫었어요. 그냥 가스라이팅 개고수야 할리. 사실상 진짜 할리 없었으면 아서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냥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정답 정해놓고 거기에 상대방 그 가스라이팅 조지면서 끼워 맞추는 거 진짜 개극혐. 일단 좋았던 점에서 할리퀸의 재해석, 우리가 흔히 알던 할리는 조커에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조커 없이는 못 사는, 쉽게 말해 조커가 압도적인 갑, 할리가 압도적인 을인 존재였단 말이죠. 마고 로비의 할리퀸도 그렇고, 제가 또 이 배트맨 TAS 이거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좋아했는데 이 사진 속 이 할리도 배트맨 디 애니메이트 시리즈의 할리퀸인데, 참고로 이 작품이 할리퀸이라는 캐릭터의 첫 탄생 작품이에요. 조커나 배트맨은 만화책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할리퀸은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탄생한 캐릭터였더라고요. 여튼간 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원작 속 할리를 보면 좀 많이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조커한테 까이고 미움받거든요. 근데 할리는 어쩔 수 없이 조커를 너무 사랑해서, 왜냐면 본인이 할리퀸이 된 그 계기 자체가 조커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곧 조커여서 조커에게 어쩔 수 없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가스라이팅 극혐이라 했는데 원작에서는 이제 조커가 할리 퀸제를 가스라이팅해서 할리퀸을 만든 거죠. 이렇게 보니까 조커가 극혐이었네 이렇게 보니까. 하지만 뭐 이 애니메이션 조커는 상당히 귀엽습니다. 여튼간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반대로 할리가 아서를 가스라이팅 한단 말이죠. 조커라는 또 다른 자아가 살인을 저지른 거다 라는 주장이 아서와 아서의 변호사의 전략이었는데, 그때마다 할리가 아니에요, 당신은 조커예요, 님이 조커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조커라고요 하면서 아서를 세뇌하는 거, 그리고 이 둘의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할리가 쥐고 있는 거, 이게 기존 원작과 역전이 되어서 너무 신선했어요. 그냥 할리가 조커를 역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조커인 아서가 역으로 할리에게 매달리고 사랑을 갈구하는 이 장면이 원작 속 할리와 조커의 관계에 익숙한 저한테는 너무 아이러니하면서 신선했습니다. 이 할리는 영화 속에서 아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조커만을 원하잖아요. 마치 그 대중들이, 관객들이 조커2에서 기대했던 게 조커 1편 이후에 아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커의 이야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근데 어쨌든 이번 영화에서는 아서와 조커의 자아를 분리하고 아서라는 자아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관객들이 기대하던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 느끼는 반응과 감정, 그리고 아서가 아닌 오직 조커만을 애타게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할리가 조커만을 갈구하는 모습으로 표현한 게 뭐
좋았다라기보다는 영화적으로 되게 훌륭하다고 느꼈다. 특히 그 아서와 할리가 첫 육체적 관계를 감옥에서 나눌 때 아서가 이제 관계를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할리가 잠깐 이러더니 아서의 얼굴에 조커 분장을 손으로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관계를 나누는 모습이 제가 아서한테 이입을 해서인지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결국 할리는 이 관계를 나눌 때마저도 오직 조커만을 원하는 인물이구나를 제일 뼈저리게 느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할리를 대중들, 관객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한 거, 그리고 원작 속 조커와 할리의 관계가 역전된 거, 이 두 개는 신선하고 영화적으로 너무 의미 있어서 멋졌는데 개인적으로 막 응원하거나 이 캐릭터 너무 좋다, 할리퀸 너무 매력적이다, 뭐 덕질하고 싶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어서 싫었습니다. 인물 자체가 좀 비호감이었어요, 저한테.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 그리고 호불호가 갈렸던 점이라면 이제부터는 아쉬웠던 점, 거의 뭐 개빡쳤던 점, 진짜 살인충독 내가 흑화해서 진짜 레알 조커가 되었던 점, 너무 짜증났던 점. 진짜 어제 영화 보고 너무 빡쳐가지고 영화 끝나자마자, 어제 추웠잖아요, 강아지 보리 데리고 산책 2시간 조졌거든요. 찬바람 쐬면서 머리 식히려고. 근데 그전에는 원래 제가 전 리뷰 방송에는 감상평을 다 말하고 별점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별점부터 미리 공개를 하고 뒤에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별점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별점은 4개 반입니다. 진짜 개잘 만든 영화 같아요. 근데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쌍욕이 나올 정도로 싫어. 개잘 만들어서 이 영화가 너무 싫어. 이 조커 폴리아데 때문에 내 조커가 다 무너졌어. 5점 만점에 4개 반입니다. 왜 별점은 높죠? 왜냐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 만들었다는 걸. 이 영화가 왜 화가 나냐면, 이 영화는 일단 조커 1편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우선 저는 조커 1편을 당시 봤을 때 아서한테 엄청나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 사회에 버림받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아웃사이더 아서한테 그 찐따인 제 자신을 투영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아서가 조커가 되었을 때 그 자동차 위에서 그 수많은 대중들한테 휩싸여서 환호를 받던 그 장면에서 진짜 엄청난 그 전율과 희열을 느꼈단 말이에요. 뭐 아서가 살인을 저질렀고 범죄자인 거 아는데 그냥 그거 이전에 찐따인 아서가, 한 번도 살면서 관심 받았던 적이 없던 아서가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인정을, 환호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진짜 심장이 터질 정도로 벅차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아마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거의 뭐 2달도 안 됐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 상태도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하던 것들이 좀 다 안 풀리고 다 망하고 뭐 그랬던 시기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해서 이제 막 유튜브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유독 더 감정이입을 했던 걸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 인생에서 되게 자존감이 진짜 낮았을 때부터 봤던 영화여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진 못했거든요. 집안 사정도 많이 힘들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입해서 본 조커 1은 나한테 진짜 마스터피스, 명작이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그거잖아요. 조커는 없다, 조커는 환상이었고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나라. 조커 1편이 아서라는 찐따가 조커로 다시 태어나는 명작인 줄 알았지? 아니야. 애초에 조커는 없었고 그냥 찐따가 하루 폭발해서 일탈한 거에 불과해. 그냥 하룻밤에 불장난이었을 뿐이야. 찐따는 결국 찐따야. 조커는 없어. 그냥 아서일 뿐이야. 이러니까 내가 조커 1편에서 느꼈던 희열과 이 감동과 이 전율을 조커 2편이 그냥 다 전면 부정하면서 깨부시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그 당시 영화 보면서 느꼈던 환희와 감동을 네가 뭔데 다 부정하고 깨어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심지어 영화 마지막에는 조커는 없었다고 고백까지 해? 와, 진짜 개빡치네? 그러니까 이 2편의 스토리를 새롭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1편의 스토리를 전면 부정하고 1편의 스토리를 다시 파헤치는, 파묘하는 그런 되돌아가는 구조로 가고 있고, 심지어 1편에서 내가 느낀 감정들이 틀렸다고 가르치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 가르치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날 놀리는 느낌? 너가 감동했던 1편 속 모든 순간들은 다 뻥이었어, 그냥 농담이었어 하고 놀리는 느낌?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왜 별점이 4개 반이냐? 그냥 개쓰레기 영화네, 별점 0개 주고 리뷰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제 기준에선 영화를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한 번 이 아서한테 감정이입을 당했습니다. 강제 감정이입. 찐따라면 감정이입을 안 할 수가 없다. 우선 전작의 연장선상으로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아서한테 무례하거든요. 특히 간수들이 제일 무례하죠. 단순 뭐 폭력도 있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늘 아서를 깔보고 농담이나 한번 해보라고
툭툭 건드리고 우습게 취급하고 여기서 이미 PTSD가 와요. 학창시절 PTSD가 와요. 일진들이 뭐 툭툭 건드리는 거, 뒤에서 지우개가루 뿌리고 샤프심 목 뒤에 넣고 쪼개고 막 어깨빵 치고 이런 PTSD가 와요. 그냥 제가 다닌 학교가 전체적으로 일진들이 좀 애들을 많이 괴롭히는 분위기의 학교였어요. 어쨌든 그런 뭐 약간의 학창시절을 겉돌았던 아웃사이더로서 그 당시 이제 학생이었던 저한테는 학교는 진짜 감옥 같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 영화 속 감옥에 있는 아서가 학창시절에 제가 생각나면서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아서가 할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이게 또 너무 찐따 같아. 여기 너무 찐따 같아요, 아서가. 근데 이게 또 나야. 내 첫 연애. 20대 초반 제 연애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 제일 공감됐던 건 아서가 이제 혼자 감정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사실 그 아서가 바로 사랑에 빠져버리거든요. 할리가 뭐 꼬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할리가 조커 영화 20번 봤다. 당신이 머레이 그 머리통 통으로 날렸을 때 너무 통쾌했다. 나도 당신처럼 불운한 생활을 했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아서의 인생에 공감을 해준 거지. 아서 당신 사랑해요.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장면이 아서가 TV 그 뉴스에서 자신한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을 통보받았는데 아서는 이게 신경 쓰이지도 않는 듯이 갑자기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뭐 처음으로 나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뭐 사랑만 있으면 다 괜찮아. 나한테 사랑이 찾아왔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너무 그 제 과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냥 공감 조금 받고 나 보면서 웃어줬다고 혼자 막 앞서 나가서 사랑에 빠졌던 그 내 과거의 그 찐따 모습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이후 과정에서도 그 법정에서도 할리는 조커만을 원하니까 아서가 어떡하지? 조커는 없는데 사실 조커는 내가 만들어낸 그냥 가면인데 어떡하지? 그래도 할리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이 가면을 써야지. 억지로 연기해야지. 재판에서 본인이 이길 생각은 없고 그냥 조커 연기에 혼자 막 심취해서 개판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그냥 같은 찐따로서 그런 아서의 찐따적인 행동들이 얼굴이 막 화끈거릴 정도로 너무 공감이 가고 그 재판장에서 아서가 혼자 폭주하는 그 심리 상태가 뭔지를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찐따는 원래 그래요. 그 한번 발작 버튼이 켜져서 가면을 쓰게 되면 심취하게 되면 조절을 못해요. 누군가 멈춰줘야 돼요. 뭐든 간에 결론은 아서한테 또 한 번 1편에 이어 엄청나게 과몰입을 했다. 이어서 제일 감탄했던 점. 영화 속 그 농담이 참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농담은 마지막 두 농담이었거든요. 하나는 아서가 법원에서 마지막에 그 조커는 없다고 고백했을 때의 농담.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아서가 다른 죄수에게 이제 죽기 직전에 들었던 농담. 우선 그 첫 번째 농담부터 말해보자면 똑똑 누구세요? 아서 플렉. 아서 플렉 누구요? 이게 농담이거든요. 근데 이 똑똑 농담, 이게 그 넉넉 조크라고 하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러니까 외국식 농담이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미드, 뭐 특히 뭐 빅뱅 이론이나 더 오피스 아니면 프렌즈 이런 시트콤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농담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농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아서의 똑똑 농담에 이상한 점이 뭐냐면 똑똑 누구세요? 아서 플렉. 아서 플렉 누구요? 그 다음 펀치라인. 이 펀치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담은 누구세요? 라고 묻고 그 다음 대답이 이제 웃긴 대답이 나오면서 머리를 탁 치는 구조인데 아서 플렉 누구요? 라고 묻고 뒤에 나오는 대답이 웃긴 게 이 농담의 정석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아서의 농담에는 펀치라인이 없어. 농담의 핵심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펀치라인, 이미 이 농담의 핵심이 나왔기 때문에 아서 플렉 누구요? 이게 펀치라인이에요. 이미 나온 거야. 아서 플렉? 그게 누군데? 우리는 조커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조커만을 원하는데? 아서 플렉이 누군데? 그 아서가 조커는 없다고 법원에서 고백하고 혼자 자조적으로 말한 이 농담. 모두가 다 조커만 원하고 아서,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는 관심이 아무도 없구나. 아서 플렉? 그게 누군데? 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이 농담 장면을 보고 와 그냥 벙쪘습니다 진짜. 그 모두가 조커에게만 관심이 있고 아서 플렉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라는 이 영화 주제를 농담 하나로 딱 이렇게 그냥 명목하게 표현을 하는데 진짜 무슨 망치로 머리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멍해지더라고요 순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농담,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장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농담 자체의 내용보다는 농담을 듣고 이제 아서가 죽잖아요. 그게 좀 여운이 깊었는데 아서는 본인이 죽을 때마저 농담으로 죽는구나. 앞에서 법원에서 조커는 없다고 고백했던 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조커라는 자신의 자아를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농담을 하면서 조커를 스스로 죽였는데 이후에 본인이 죽을 때마저도 농담을 듣고 죽는. 그러니까 결국 아서의 인생 전체가 아서의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냥 하나의 농담거리였구나. 그리고 그때 딱 흘러나온 노래가 That's Life. That's life.
그게 인생이야 라는 노래 가사가 딱 나오는데 너무 불쌍하고 너무 씁쓸한 거예요. 아서가 결국 하나의 농담거리로 끝이 난 것이 이 조커, 아서의 그 하이라이트, 아서가 대중들에게 가장 환호를 받았던, 아서의 인생에서 가장 응원받았던 조커도 스스로 농담을 하면서 죽였고 본인 자체도 그냥 이름 모를 죄수의 농담에 죽고, 그리고 그게 결국 조커 1편과 2편의 주인공인 아서 플렉의 결말이었다는 게 너무 슬퍼요. 너무 여운이 깊고, 그리고 이 농담이라는 단어, 이 조크라는 단어, 그러니까 농담, 그러니까 조크를 하는 사람이 조커잖아요. 조크 뒤에 ER이 붙으니까 조커. 그러니까 결국 감독이 표현한 조커는 다른 영화 속 조커들, 뭐 범죄의 제왕, 뭐 배트맨의 숙적, 뭐 혼돈, 순수악, 혼란, 뭐 혼돈의 대리인, 이런 조커가 아니라 토드 필립스 감독이 재해석한 조커는 그냥 우스운 사람, 농담을 하는 사람, 농담거리였던 사람, 조크였던 사람, 조커로 조커를 재해석한 게 이 조커 1편을 재밌게 봤던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지만, 사실 이런 재해석은 감독의 권한이잖아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제가 조커를 뭐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히스레저 조커도 있고, 팀버튼의 조커도 있었고, 뭐 자레드 레토의 조커도 있었고, 뭐 배트맨 디 애니메이트 시리즈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본 조커도 있었고, 그리고 아캄 시리즈라고 게임 있거든요. 아캄 시리즈 게임도 제가 다 플레이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조커도 있었고, 뭐 만화책 속 조커도 있고, 정말 수없이 많은 조커를 봐왔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재해석한 조커는 처음이었어요. 그냥 우스운 사람, 그냥 농담거리로 그치는 조커는 처음 봤어요. 그냥 미디어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인지도 높은, 제일 인기 있는 조커라는 이 빌런을 그냥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이 감독의 깡따구? 진짜 인정한다. 미친놈이다. 진짜 인정할게요. 물론 뭐 흑폭풍은 제대로 맞으신 것 같아요. 흥행도 진짜 개 말아먹었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계시고, 평점도 뭐 진짜 뭐 박살났고, 근데 뭐가 됐든 감독이라면 이 정도의 깡따구는 있어야 되는구나. 아니 난 딴 거 모르겠고 흥행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조커는 이거예요. 내가 재해석한 조커는 농담거리일 뿐인 조커고 이걸로 영화 내겠습니다. 이 깡따구, 토드 필립스 감독은 미친놈이다. 이 깡따구는 진짜 거장의 깡따구를 가졌다. 다음 영화 무슨 영화 낼지 모르겠지만 진짜 눈여겨본다. 무조건 본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조커 1편은 찐따였던 저에게 전율과 희열을 선사해줬던 영화라면, 조커 2편은 찐따인 저에게 차가운 현실을, 씁쓸함을 안겨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밉다. 너무 화가 난다. 욕이 나온다. 아니 왜 알려주냐고. 왜 차가운 현실을 알려주냐고. 근데 현실은 인정하기 싫지만 찐따한테 차가운 게 맞아요. 그리고 찐따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고, 여튼간 이번 조커2는 그런 찐따들에게 현실이라는 씁쓸함을 안겨준 영화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밉고 싫고 화가 나지만 이번 영화의 그 완성도, 토드 필립스 감독이 재해석한 조커, 그리고 아서 플렉이라는 이 캐릭터가 저에게 준 여운, 진짜 이 찐한 여운 때문에 영화의 별점은 4개 반입니다. 참고로 그 조커 1편은 아까 말했듯이 별점 5개거든요. 조커 1편 별 5개와 조커 2편 별 4개 반, 이 별점 반 개의 차이는 이것조차도 좀 찐따 같은데, 아니 난 씁쓸한 현실보다는 망상의 세계였던 1편이 더 좋다고. 찐따 특 망상 오지게함, 난 망상이 더 좋다고. 그래서 조커 1편이 별 반 개 더 높습니다. 뭐가 됐든 이 조커 2부작은 찐따 감수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단순히 호불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영화 감상 자체를 다르게 느낄 것 같아요. 찐따 감수성이 없으면 범죄자인 조커를 보면서 영화를 바라볼 것 같고, 찐따 감수성이 있으면 버림받은 사회의 소외자 아서를 바라보면서 영화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였다.